뭐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어제 미중시에서는 또 엄청난 해프닝이 좀 있었죠. 상호간세 협상을 위해서 그 실시 시기를 뭐 90일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덕분에 화끈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아래로 5%, 위로 4.5%니까 거의 10% 왔다 갔다 했고요. 종목들도 보면은 엔비디아, 팔란티 같은 종목을 보면 아래 위 고점 저점이 뭐 15%, 20%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 우모로 밝혀지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아주 강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관세 외에는 이 시장을 돌릴 만한 이슈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둘째는 나스닥 종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거짓 rumor로 밝혀졌으면 시초가가 급락했었는데 그 시초가까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분명히 시장에는 기대감이 있다. 그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어쨌든 뭐 방향은 보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는 이번 주에 중대 기로에 와 있습니다. 8일과 9일 이렇게쯤이 되겠는데,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EU밖에 미국과 대항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8일과 9일 사이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지금 중국에 되고 나서 보복관세를 34%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또 그걸 보고 8일까지 보복관세 철회하지 않으면은 50%를 추가로 때리겠답니다. 그럼 104%가 되거든요. 또 그에 맞서가지고 때리진 않았지만은 중국은 만약에 미국이 50%를 때리면 우리는 이런 걸 때리겠다라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확전으로 갈지 소강 상태로 갈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고, EU 같은 경우도 협상은 진행하겠지만은 여의치 않으면 보복관세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관세의 품목과 관세 율에 대한 표결이 또 9일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놓으면 이번 주 8, 9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이번 싸움이 자존심으로 가면서 물고 물리는 어떤 진짜 막말로 개싸움이 될지 아니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 상호 관세 협상을 원하는 국가가 70여 개국이고 향후에 4월, 5월 늦으면 6월까지도 협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곱씹어 보면 어제 왜 90일 유예 얘기가 나왔는지, 루머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4월 9일까지는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사후 관세 유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은 아예 뭐 좀 나쁘게 되면 선부과 후 협상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경고를 한 대로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단행한다면 단행한 중국과는 조금 다른 스케줄로 갈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관세 스케줄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의 글로벌 국가의 관세 협상 스케줄이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국면만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세 리스크가 이번 주에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과연 피크가 될지 아니면은 진짜 물고 물리는 싸움이 돼서 연장이 될지, 그에 따른 전략적인 어떤 매매 전략은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되고, 거기다가 실적 시즌을 감안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 오늘 정말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 시초가에서 다 밀렸죠. 거래소 기준. 일본 증시는 보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가 기민하게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서 향후 빠른 협상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 강세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매도다 뭐다 해서 제자리에 밀렸다는 점,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뭐 테마주, 정치 관련 테마주나 이런 쪽을 뺀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 안에서 움직였던 것은 관세 프리 섹터. 예를 들어 조선방산, 엔터바이오 등인데, 오늘은 특히나 조정이 미리 나왔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의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들 종목은 한 20%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원하는가,
실적은 좋은데 조정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실적 시는 중앙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힌트가 되리라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질 못했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제가 그 공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 주 이제 관세 모르겠습니다. 이게 피크로 갈지 아니면 진짜 뭐 더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향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걸 반면 교사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 8시부터 공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